미리 보는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 정리. 1. 절대평가 방식과 상대평가 방식의 차이. 2. 경쟁 심화. 3. 누적된 학습량이 많음. 4. 학부모와 학생이 수학 학습에 대한 이해 부족. 5. 사실은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초중학생 때 수학을 곧 잘하던 학생이 심지어는 중학교에서 전교 5등 이내의 성적을 받던 학생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내신 4등급, 수능 5등급의 성적을 받으며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수학 성적이 떨어졌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등학생이 되면 왜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지 속 시원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 왜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걸까요? 먼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은 학교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을 봅니다. 절대평가란 학생들이 흔히 시험을 본다 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칭하는데요. 절대평가 방식은 학생 점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진남중학교 3학년 학생 인원이 100명이라 가정할 때 100명의 학생 중 80명이 90점 이상이라면 90점 이상이 몇 명이냐 관계없이 모두 A등급입니다. 중학교 A등급은 학교마다 비율은 다르지만 2020년에서 2022년 3년 동안 전남중, 동명중, 상무중, 치평중 2학년 3학년 A등급은 평균 29%이며 적게는 12%, 많게는 48%를 넘어가기도 합니다. 상대평가란 상대평가 방식을 쉽게 설명하면 성적이 높은 순으로 학생의 성적 등급을 구분하는 방식입니다. 절대평가 방식은 성적, 즉 점수만으로 등급을 구분하지만 상대평가 방식은 고득점 순으로 학생의 성적 등급을 구분합니다. 표를 좀 더 설명해보면 서석 고등학교 3학년 시험 응시 인원이 100명이라 가정할 때 1등에서 4등까지 1등급 학생은 4명, 5등에서 11등까지 2등급 학생은 7명, 12에서 23등까지 3등급 학생은 12명, 24에서 40등까지 4등급 17명. 위처럼 학생들의 성적을 고득점 순으로 구분하는 것을 상대평가 방식이라고 합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차이로 성적이 떨어진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학생들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을 치르는데 생각해 볼 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평가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을 하면 성취했다고 판단하지만 고등학교는 대학교 입시, 수시 지원을 하기 위한 학생부 교과 성적 자료가 되기 때문에 등급을 나누기 위한 변별력 있는 문제 출제가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이로 중학교의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은 고등학교의 상대평가 방식의 시험보다 쉽다는 것입니다. 중학교까지의 절대평가 방식의 시험은 변별력을 크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험 난이도가 쉽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평가 방식으로 설명하면 100명이 있는 학교에서 1등에서 4등 학생만 1등급의 성적을 받을 수 있는데 변별력 즉 공부를 잘하는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상대평가 방식의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평가 방식으로 시험을 보다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상대평가 방식을 치르게 되면 시험 난이도가 높게 오르기 때문에 중학교 때 90점 이상 혹은 100점을 맞던 학생들이 60점 이하의 점수를 맞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생은 경쟁을 시작한다. 중학교 3학년 동안 수학 A등급을 맞은 학생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습을 성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상대평가 방식의 경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상대평가 방식에서 2등급 이내 학생은 중학교 3년 동안 수학 A등급을 받은 학생 중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중학교 때 A등급 29%의 학생 비율은 상대평가가 시작되는 고등학교에서는 4등급까지 해당하는 성적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원점수에만 연연하지 말고 평균, 표준 편차를 통해 석차를 추정하여 현재 학생 수준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학교 성적에 대한 내용은 이해가 어렵고 설명이 복잡하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학원으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절대평가와 상대평가의 핵심적인 차이는 경쟁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절대평가에선 90점 이상이면 모두 다 A등급이고 100점 이상도 전부 A등급이기 때문에 경쟁이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평가에서는 상위 1에서 4% 학생만이 1등급이기 때문에 경쟁이 필연적이고 100명 중 4명의 학생을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험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경쟁이 심해진다. 수학 최상위권에 분포한 많은 학생들이 이과를 진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대학 입시에서 의대, 치대, 약대 선호 현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문-이과 통합으로 현재는 사라졌지만 사탐과탐 중 과탐 선택자, 미적분 기하, 확통 중 미적분, 기하 선택자를 편의상 이과 계열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시에서는 이과 선택 후 미적분이나 과탐 계열 과목에서 줄어든 현학생 수에서 1에서 2등급을 받는 것은 타 과목보다 더 힘들고 정시에서는 3월, 6월, 9월 수능까지 N수생, 재수생, 반수생 유입으로 등급 또는 상위 누적 100분위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시에서는 고등학교 이과 현학생은 수학을 잘하는 최상위권 학생들과의 경쟁으로 좋은 성적을 받기가 힘들고 정시 수능에서는 의대, 치대, 약대를 진학을 희망하는 최상위권 N수생이 늘어나면서 입시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과의 경우 수시에서 줄어든 현학생 수의 의미는 많은 학생 수와 경쟁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 수와 경쟁하는 것이 1에서 2등급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뜻이고 수학 상위권이 몰리기 때문에 더욱더 1에서 2등급 받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또 있다.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가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 방식으로 바뀌면서 시험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고등학교 수학 과목 자체가 어려운 이유도 있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의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고등학교 개념까지 이어지는데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포함한 개념들이 많기 때문에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포함한다는 뜻은 배우고 익혀야 할 양, 즉 학습량이 많다는 뜻이고 학습량이 많다는 뜻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학습량이 많다는 뜻을 더 생각해보면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가 망각에 대해 연구한 후 시간 경과에 따라 나타나는 일반적인 망각의 정도를 위 그래프와 같이 제시했는데요. 에빙하우스의 망각 곡선 가설에 따르면 사람은 무언가를 배운 후 10분 후부터 바로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수학 과목은 초등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누적되는 과정으로 초, 중 등 과정에서 배우는 중요한 개념들은 고등학교 때 다시 배우지 않기 때문에 초등, 중등 때 소홀히 공부했던 단계는 다시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결국 고등 수학 고득점을 위해선 단계별 과정의 개념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과정에 대한 개념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복습을 지속적으로 함께 해주면 배운 내용들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여 잘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등 수학은 벼락치기가 안 된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수학은 어느 정도는 벼락치기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수학은 벼락치기가 되지 않습니다. 중학교 수학은 1에서 2주 벼락치기로 공부하며 A등급 또는 100점 이상 성적을 내는 것은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고등학생 수학은 평소 수학 공부를 등한시하다가 시험 전 1에서 2주 벼락치기로 공부하며 2등급 이내 성적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로 이해해야 합니다. 학생과 학부모님, 일부 강사 선생님은 중학교 때 수학 A등급 또는 100점의 성적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중학교에서는 29%의 학생이 A등급입니다. 이를 고등학교 성적으로 변환하면 4등급까지의 성적입니다. 고등학교 수학 1에서 2등급은 중학생 때 A등급 또는 100점을 달성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고등학교에서 1에서 2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그릿을 갖고 겸손하게 수학학습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은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고등학생이 되면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사실은 고등학생이 되면 수학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내 성적이 고등학생이 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쟁이 없는 절대 평가 방식의 중학교 시험은 상대적으로 A등급과 100점을 받기 쉽습니다. 결국 중학교 때까지의 절대 평가 방식의 시험이 고등학생 상대 평가 시험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진짜 내 성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성적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고등학생이 돼서야 진짜 자신의 수학 성적표를 받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목표하는 의치대, 스카이대, 약대, 인서울, 전남대에 합격하는 것은 많은 학생의 경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을 많이 해야 하나요? 심화를 많이 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선행, 심화에 대한 내용으로 마치겠습니다. 누구는 선행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누구는 심화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강산이 바뀌는 10년이 넘는 동안 학원업에 종사하고 3,000명이 넘는 학생들을 보며 느낀 것은 선행과 심화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선행이냐 심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부의 본질입니다. 공부의 본질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데 성적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물론 머리가 좋아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경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학습 결과는 머리보다는 노력과 태도, 그리고 끈기에 있다는 것을 학부모님과 학생 모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머리가 좋다는 이야기를 경계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수학 1에서 2등급 성적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그릿 수학 전문학원에서는 2023년 12월 15일 개강하는 겨울 학기부터 대학 입시와 학부모님과 학생 니즈에 맞춰 바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원 등록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